(27강의) 1번에 답의 근거가 되어진 부분을 제가 지금 형광펜을 쳐놨습니다. 제목 문제는 많은 유형이 이 문장의 처음과 그리고 끝에 명백한 힌트가 주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탈릭체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도가 써진 거 나오죠. 이거 전부 다 뭐니? 예시 문장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예시 문장까지 읽고 일일이 다 읽은 다음에 답을 도출해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시 문장은 과감하게 건너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 Over the past 20 years까지 끊으시고 지난 20년에 걸쳐서 with the arrival of 라는 표현은 밑줄 좀 쳐놓으세요. 무엇의 도래와 함께. 도래가 뭔 뜻이에요, 쌤? 하는 고3 없겠지. 도래는 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디지털 정치의 도래와 함께 끊고 Social and political protest, 사회적이자 정치적인 protest movement가 합쳐서 항의 운동, 시위 같은 거를 말하는 거거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항의 운동이 have changed, 변화해 왔습니다. 끊고 and become ever more prominent, 그리고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죠. prominent는 저명한, 두드러진, 눈에 띄는 이런 뜻이니까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우리 이 윗부분을 한번 아래쪽에다가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윗부분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디지털 정치라는 것이 도래했어. 그러면서 뭐가 변화해 왔다고? 사회 정치적 항의 운동이 변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죠. 자, 그럼 우리가 제목에서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뭐냐면 디지털 정치 그리고 사회정의적 항의운동, 요 두 개는 메인 포인트 월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중간을 보니까요, 쓰잘데기 없는 예시 문장입니다. 과감하게 건너뛸 거예요. 과감하게 건너뛰고 looking back, 요 정도부터 한번 볼까요? 되돌아보면 끊고 most of them, 그것들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의 대부분은 위에서 말하는 어떠한 이 새로운 정치 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have proved unsuccessful, 중요한 단서죠.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clamped down upon by the state는 괄호 치시고 아래 나와 있습니다. 진압하다인데 얘는 지금 ed 붙어서 과거 분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진압되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clamped down upon by the state,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서 그러한 새로운 정치적인 운동이 성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네요. 그쵸? 실패한 거예요. There seems a limit,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To the power of new social movement, 새로운 사회적 운동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너무 중요한 단어죠. 자, 그러면 밑으로 와서 한 번 더 써볼까?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하니? 어떠한 이러한 항의 운동 같은 것이 성공하지 못했대. 왜냐면 정부 진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와야겠죠. 그러면 또 포인트는 뭐야? 성공하지 못했어. 한계점이 있어.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보기로 이제 가볼 겁니다. 1번을 보니까 hidden dangers, 숨겨진 위험성 of a fully digital society, 완전히 디지털화된 사회에 숨겨진 위험성.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 범위가 넓어요. 물론 디지털 얘기도 나오고 사회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한계, 위험 비슷한 단어인 것 같죠. 근데 그런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난을 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사회가 디지털화 됐을 때 위험한 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서 멍청해져요 이런 논리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디지털화 되니까 기계가 인간의 자리,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요 요런 내용으로 가든지, 그지? 이런 걸로 가야 돼. 2번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 A new era of leadership, 리더십의 새로운 시대. 리더십 얘기 안 나왔잖아, 그치? 리더십은 포인트 워드가 아니죠. 3번 디지털 equality, 디지털 평등성, the key to global political security, 전 세계의 이런 정치 안보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평등이래요. 뭔 소리야? 디지털 평등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왔어. 나라별로 디지털 기술 발전 차이 없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라고. Rise of digital social movement. Rise가 뭐니? 부상이에요. 부상, 그치? 출현이에요. 도래라는 말 똑같죠? 디지털 소셜 무브먼트, 사회 정치적이고 디지털인 항의 운동 나왔죠. 그리고 그들의 한계점 나왔죠. 그치? 제목 문제를 틀릴 이유가 없어요. 꽤나 명백한 힌트들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셜 미디어, The ultimate tool for political revolution.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인 도구가 소셜미디어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SNS가 중심이 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본문에서 쓰인 단어들이 조금 섞인 보기들이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응. 자,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 제가 월요일에 모의고사 풀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1번 앞문장 읽고 그거에 해당되는 반이어를 고르면 어느 정도 통했다였어요. 이게 지금도 완전히 통하지 않는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좋다고 했냐면 각각의 이 번호가 달려있는 밑줄, 이 밑줄의 앞문장과 뜨개질 하듯이 엮어서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문장과의 관계가 반대로 가면 그게 정답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지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오게 하려는 수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래도 1번 앞까지는 여기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잡아줘야 돼. The advent of mobiles drastically. 이 자동차의 출현은, 얘도 출현이란 뜻이지. 자동차의 출현은 급격하게 drastically, 급격하게 altered, 변화시켰습니다. urban landscape, 도시 경관을요. 뭐 함으로써? by enabling the growth of suburb. suburb는 교외, 그러니까 도시 말고 보통 우리가 그 도시 외에 약간 시골 지역 같은 그 교외를 suburbs라고 하죠. 이 교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급격히 바꾸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자동차들인데 이 자동차들이 제공했어요. 사형식 동사라 개개인들에게 능력을 제공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to live farther from city center. 도시 중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게. farther, 물리적으로 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도시로부터 더 먼 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줬어요. 이곳은, 이 도시 중심은 where land was, 미안해, 도시 중심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네요. 선행사가. 여기에서의 where은 교외 지역을 요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 교외 지역은요, land was cheaper, 땅이 더 저렴하고 and more abundant, 더 많았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도심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지. 어색하겠지. 그래서 이 교외 지역은 땅이 더 싸고 그리고 풍부했어요. 자, 그러면 또 메인 아이디어 한번 잡아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동차가 뭘 가능하게 했어요? 교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서요. 도시를 변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자동차가 교외, 즉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서울의 한복판,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곳이더라도 사람들이 집을 강남 말고 그 주변의 교외 지역에다가 집을 마련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지? 자, 나머지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문맥에 맞고요. in response 보이니? in response부터 우리 가볼게요. 이에 따라서 urban planning evolved. 도시 계획이 evolve, 진화했습니다. 도시 계획이 진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경관이 변화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겠지? Placing emphasis on roads and highways. 도로와 고속도로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To accommodate increased travel. 증가된 이동을 accommodate, 수용하기 위해서. accommodate는 수용하다라는 뜻. 그러면 우리가 교외 지역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를 하니까 교외 지역과 도시를 이어주는 도로와 고속도로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러면 decentralization, 이러한 중심화는, 얘들아, 중심화는 어디로 몰릴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도시로 몰리는 중심화를 지칭하는 말이죠. 도로까지 만들어서 도시로 몰리지 않도록 교외 지역으로 다 분산시켰어.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도시로 중심화를 시켰다는 이 단어가 어색해지는 거죠. 자, 요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단어 알아놓으세요. decentralization. 분산이라는 뜻입니다. 분산화. 이거는 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decentralization 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돼. 센 말 맞지? 1번 전에서 메인 아이디어 딱! 그런 다음에 앞문장과 바로 반대가 되는 어휘를 골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표 안 해요. 그 다음 28강 넘어가서 주제의 제목은 아까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법 한번 해드리려고. 어법 한번 봐봐봐. 어법. 제가 목동에서 수업할 때 15초 그래머 머신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 15초 만에 어법 문제 풀자는 거야. 15초 만에 어법 문제를 풀 수 있어. 제가 지금은 말을 하면서 풀 거지만 대략적으로 빠르게 쑥 지나가 볼게. 진짜 15초밖에 안 걸려. 봐. It is to 뭐야? 가주어, 진주어. 오케이. 그치? To be less accurate. To be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비동사 뒤에 나오는 접속사 보어절이네. 그러면 뒤에 완전한지 봐. 주어 동사 보어. 오케이. 그 다음 4번 보니까 명령문이네.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helps라는 동사 또 있네. 안 되겠다. 동명사 주어로 바뀌어라.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은 컴마 뒤에 ing 현재 분사 구문이네. 그리고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까지 잘 나왔습니다. 끝! 이렇게 푸셔야 돼. 실전에서. 아셨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서 다른 문제 하나 더 풀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어법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 드릴게요. 왜냐면 수능 어법에서 나오는 어법이 그거야. 응? 빙글빙글 맨날 돌아. 우리 서연 씨 아직도 피곤하시군. 아직도 그 세특 보고서가 안 끝나셨군. 밤샜어? 자,
자꾸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한 번씩 위쪽으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눈동자가 약간 위로 가거든요. 이렇게 어디론가 가거든요. 끌어내려, 끌어내려.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 한번 보죠. 굉장히 고마운 순서 삽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순서 삽입이에요. 지금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in contrast라는 어마어마한 힌트 있잖아. 그치? 우리 동주 첫 수업이니까 in contrast 무슨 연결어니? 그렇지, 대조적으로.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를 이룬다는 건 뭐 초딩도 알아요. 그지? 이 정도 가지고 힌트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찾을 거냐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너희가 출제자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예측하면서 가셔야 돼. 앞뒤 내용을 제발 예측해. 그래서 이 문장에서 대조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은 주어진 문장 해석해서 대조로 예측하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나올 문장은 무조건 주어진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 상세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사람들이 will typically show, 일반적으로는 보여줄 거래요. The precise opposite pattern, 굉장히 중요한 단어네. 정확하게 반대되는 패턴을 보여줄 거랍니다. For their successes,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반대되는 패턴을 보여줄 거래. Will interpret, 그리고 해석할 거래요. 그 사건,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은 뭐야? 그들의 성공을 지금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들의 성공을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면 as being of outsized importance. importance는 중요성이고요. outsize에다가 밑줄 한번 맞춰. 엄청난, 사이즈가 큰 거니까 엄청난이란 뜻이야.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할 거래요. 이해되냐?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또 내용 정리해보자.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성공을 하잖아? 그럼 이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outsized importance, 엄청 뭐한 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래. 그지? 그지?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냐? 사람들이 뭔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앞 내용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앞 내용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이걸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들아, 성공을 못했는데 그냥 요거에 대해서 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 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냐면요, 너무 1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 여기서 뭐라 그랬어? The precise opposite pattern for their successes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에 대해 반대의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앞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보셨겠지만 미적분학 시험을 못 봤어요. 요게 미적분학 시험이잖아. 이거 빨간색으로 갈게. Fail the calculus test. 미적분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a common defensive response,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대잖아. 방어적인 반응. 우리 서연이 이제 눈이 감겨버렸어요. 아까는 눈동자가 위로 갔거든요. 이제 감겼어. 눈 떠. 뭐라고 얘기하냐면 this task was just not that important to them. 그들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대. 뭔 소리야? 님들 시험 내신 다 망치고 나서 괜찮아, 정시로 가면 되지. 내신 뭐 그냥 수시 그냥 보험서만 쓰거나 정시로 가면 되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 그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쌤 3번에 왜 못 들어가요? 뒤에 3번 뒤에 맥락을 봐야지. They may say to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Who cares about calculus anyway? 누가 미적분학 같은 거 신경 쓰냐?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그치? 그러니까 3번 자리엔 들어갈 수가 없겠지.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나서 4번 뒤로 보세요. So, 그리고 if someone aces a calculus test. 뭐야? 지금 뭔 일이 일어났어? 대존에, 그치? 아까 미적분 시험 fail 했다며.
근데 지금은 미적분 시험에서 에이스스래요. 잘 쳤대. 미적분 시험은 잘 쳤대. 대조죠. 고민할 거 없이 그러면 4번 딱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나 불안해. 그럼 또 봐봐. 아까 전에 엄청난 중요성으로 해석한다 했잖아. They may think to themselves about how crucial calculus is for their future career success. crucial이 뭐야? 중요한, 필수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 커리어 성공에 있어서 얼마나 미적분이 중요한지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 잘 보고 야 한국인이면 한국사 시험 잘 봐야지 뭐 이러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한국사 시험을 잘 봐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 다 외국놈만 앉아있지 지금 여기에. 그치? 요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지? 자, 그 다음에 29강의 제목은 우리 아까 유형 다뤄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형광펜만 쳐봐봐. 형광펜만. 왜냐면 제가 여기 포인트로 지금 찝어둔 거라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번 이 부분만 보고 풀어봐봐. 자, 그러면 아까는 쌤이 제목 문제 풀 때 맨 첫 문장이랑 마지막에 쳤는데 지금은 갑자기 중간에 쳤어. 왜 그렇게? 나 돌팔이 아니잖아. 명백한 근거가 있죠. For example 보이니? 예를 들어지. 모든 논리적인 글은요. 예를 들어 전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좋은 글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앞에 나오는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예요. 법은 삶을 반영한다. 어? 그래서 이 example 문장은 제가 다 건너뛰는 거야. 알겠지? 요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빈칸인데 2번도 여기 형광펜만 한번 쳐보세요. 얘도 어렵지 않아. 이거 좀 어려웠나? 인터넷이 패션 변화시키는 거? 요거 한 번만 할게요. 빈칸이 맨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랬어. 그치?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세부 사항을 읽고 답을 추론해 줘야 된다고. 뒤에 나오는 세부 내용으로 파악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인터넷이 패션 시장을 바꿔왔대요. 그 패션 시장이 increasingly 점점 더 어떻게 돼? difficult, 어려워져. 빈칸하기가 더 어려워진대. 알겠지? 패션 시장이 인터넷 때문에 점점 더 뭔가를 하기 어려워져. 쓰세요. 패션 시장이, 패션 마켓이, FM. 인터넷 때문에 뭐뭐 하기 어려움. 그러면 뭐 하기 어려울까? 요거를 쓰면 되겠지. Consumers can browse for product information and prices.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님들도 직접 옷가게 가서 잘 안 사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상품 정보와 뭐를? 가격을 인터넷으로. 그리고 얻어요. Comparative information.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비교하는 정보, comparative, 비교하는 정보를 얻어요. 거의 즉각적으로 인터넷으로. Making them more informed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서요. Transferring the balance of power from the retailer to the customer. 자, 이 표현이 중요한데 transfer 하면 옮기다야. A를 옮기는 거예요. From the retailer to the customer. 이 힘의 균형을 옮깁니다. 누구에게서? 도매업자, 즉 상인에게서 소비자로요. 그러면 패션 마켓이 일단 인터넷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야? 이제 누가 더 힘이 세? 소비자가 도매업자보다 힘이 더 세.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그냥 물건 팔고 싶을 때 만들어서 팔면 돼? 안 돼? 안 돼. 소비자가 원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옷을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과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중간을 좀 쭉 건너뛰고 이것은 건너뛰어도 문제 풀립니다. 충분히 보세요. 이것은 그 패션 도매업자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이때의 as는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are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더 exclusive pieces. exclusive는 밑줄 얘가 원래 배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근데 남들을 다 배제하고 나만 조금 독점하는 거면 좋겠어. 그래서 눈에 띄는 독점적인, 그런데 여기서 조금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은 잠시만 독점적인을 먼저 써봐. 여기서는 오히려 독특한, 눈에 띄는 요런 뜻으로 쓰인 거지. 독특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독특한 그런 옷을 찾아요. differentiate는 차별화하다. 차별화한다라는 건 남들과 달라지고 싶다는 거지. 그들 스스로를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어서 좀 더 독특한 그런 옷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forcing up the desire. 이때의 force up은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다. 어떤 욕망을 끌어올린답니다. For trend lead ever more rapidly changing style. 이렇게가 한 덩어리예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일에 대한 욕망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더 빠르게 변화한다가 포인트 단어. 그러면서도 while still demanding affordable prices. 합리적인이자 affordable,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더랍니다.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지. 그치?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울까? Monitor social media trend. SNS 트렌드를 감시하라. SNS 얘기 안 나왔습니다. Assess brand popularity online. 온라인에서 브랜드의 평판, 명성을 평가하라. 브랜드 평판, 명성 얘기 안 나왔죠. 인기 얘기 안 나왔어요. Predict the demand for the selling season. 이 판매하는 시즌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요게 딱 답처럼 안 느껴졌을 수 있는데 왜 이게 답이냐면요. 아까 전에 소비자들이 점점 더 자신만의 차별화되는 독특한 옷을 요구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more rapidly changing styles라고 했잖아. 이제 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죠. 판매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Forecast, 예상하다. The impact of celebrity promotion. Celebrity, 어떠한 연예인들의 홍보 이런 얘기 안 나왔고요. Evaluate the appeal of traditional product lines. 전통적인 제품 생산의 매력을 평가하라. 이것 전혀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3번 지나갈게요. 요거 30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할 건데 1번이 그렇게 어려운 순서는 아니었거든. 근데 제가 항상 순서 문제 풀 때 보물찾기라고 얘기했잖아. 주어진 문장에 반드시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서가 있고 그리고 처음 끝 처음 끝 처음 끝 보면 된다고요. 1번을 보니까 지금 이 moderation, 적당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적당함이라는 것이 뭔가를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아이고, 빨간색으로 갈게.
적당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자냐면 you have to eliminate low nutrient density foods from your diet. 여러분의 식단에서요. 낮은 영양 밀도를 가진 음식을 없애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탄산음료라든지 캔디 같은 거요. 2번 끊으세요. But rather 오히려 뭘 의미하냐면은 you can include them occasionally.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그런 캔디나 탄산음료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적당함이라는 건. 자, 그리고 1번으로 갔더니 It's also important예요. 뭐가 또 중요한데 우리 몰라. 앞에 중요한 내용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패스. B로 갔더니 그러나 너무 많은 아연은 뭔 소리야? 그치? 너무 쉬웠어요. 이번에 처음 거 찾기가 C의 moderation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당함은 이제 뭔가를 극단적으로 먹는 게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C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 들었겠죠. 그런데 that doesn't mean 또 요걸 의미하진 않는데요. huge doses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이러한 필수 성분의 어마어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are appropriate for you. 너에게 적당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갈 거거든. 그리고 또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요렇게 괄호를 쳐오세요. 소량으로는 건강에 이로운 물질들도 can sometimes be dangerous in large quantity.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면서 지금 아연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 그치? 최아연. 그래서 요거 순서 문제는 좀 쉬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성인이랑 아이랑 비교해가지고 애들이 그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분유래 미안.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그 풍부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더 발달하고 분유를 먹은 애들은 별로 그렇게 맛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유형 해봤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세요.